네, 안녕하세요. 넝쿨북TV입니다. 오늘은 원룸 자취방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 생활 등으로 독립해서 살 집을 알아볼 때 보통 부담스럽지 않은 원룸이나 뭐 투룸 이런 방들을 알아보게 되는데, 첫 원룸방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알아봐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에 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예산에서부터 지역, 뭐 옵션, 주차,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부동산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가더라도 부동산에서 손님이 어떤 방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물건을 안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방문 전에는 꼭 내가 원하는 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원룸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증금, 월세, 기본관리비,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예산에서 일단 중요한 게 보증금이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 보증금 예산에 따라서 내가 전셋집을 들어갈 수도 있고 월세집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월세는 매달 큰 비용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전세도 내가 대출 없이 모두 현금으로 낼 수 있다면 이자 비용도 안 들고 뭐 기본관리비와 공과금 정도 내면 될 거고, 혹시라도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내야 되니까 부담은 있겠지만 월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리고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이때는 부동산에 꼭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대인들이 대출받는 세입자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 다 소개하고 계약하려는데 나중에 대출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보증금과 월 임차료에 맞게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고, 그리고 임대료가 전부가 아니죠. 월세 말고도 기본 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용 공간의 뭐 청소나 관리에 쓰이는 비용인데, 보통 다세대 건물은 추가로 뭐 인터넷이나 TV, 뭐 수도, 주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뭐 각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임차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관리비는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보면 다세대 건물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뭐 3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만 원 이상인 곳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를 법적으로 5%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주변 시세에 맞추거나 높아진 세금을 내기 위해서 관리비를 대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관리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보통 공급평당 10,000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용 부분에 대한 기본 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인터넷, TV, 수도 등은 거의 별도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주차는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세대 원룸과 오피스텔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오피스텔의 이제 기본 관리비와 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들마다 차이가 커서 보통의 경우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내가 혼자 살아도 원룸을 원하는지 투룸을 원하는지 원하는 평수 등도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될 거고요. 이렇게 보증금, 월세, 대출 여부, 기본 관리비, 평수 등의 수준을 정해놨다면 다음은 내가 들어갈 좀 지역을 좀 골라봐야 되겠죠. 학교나 뭐 혹은 회사에서 가까운 곳이면 좋겠는데, 해당 지역이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선으로 뭐 대중교통이 좋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에 1순위 지역, 뭐 2순위 지역으로 해서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면 부동산에서도 물건을 추리고 안내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주택 주변의 주거 환경이 뭐 유흥가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마트나 공원 등의 환경도 뭐 지역을 고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옵션의 유무죠. 가구를 내가 뭐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원룸방 구하시는 분들은 옵션들이 좀 채워져 있는 것들을 선호해요. 요즘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세대 원룸은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옵션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옵션에는 어떤 게 있죠?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뭐 가스레인지, 뭐 싱크대, 옷장, 뭐 신발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추가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건물에 뭐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좀 현관 보안, 뭐 CCTV가 설치된 집을 좀 선호할 것이고, 자차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주차 여부가, 가능 여부가 아주 중요한 요인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입주할 날짜나 입주 조율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인지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부동산에서도 날짜가 맞는 물건을 안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정도가 정리가 되었다면 부동산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내가 정리해 놓은 예산과 평수, 뭐 대출 여부, 옵션 등을 말씀을 하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건들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물건을 보러 갈 때는 여러 집을 막 한 번에 보다 보니까 막상 돌아와서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 이제 하실 때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보는 집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면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을 보다 보면 뭐 조망과 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남향을 선호하죠. 빛이 집에 잘 들기 때문에 뭐 습하지도 않고 뭐 곰팡이가 잘 쓰지 않고 겨울에도 뭐 빛이 잘 드니까 따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뭐 고층 건물이 있어서 이런 장점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집에 들어가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집을 보러 갔을 때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임차인에게 방문 시 방을 보여줘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좀 감사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차인이 이 집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거든요. 거주하고 있는 현 임차인에게 부담스러운 뭐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보다는 뭐 편안하고 좀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런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집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부동산에 계약을 원하는 집을 말씀하시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면 부동산에서는 해당 집의 계약 조건과 뭐 일정,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뭐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계약일 전에 이렇게 계약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요구하는 이유가 물건이 나에게만 오픈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손님들한테도 이 물건들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손님들과의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손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좀 더 나은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계약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해당 집의 뭐 근저당 설정이나 뭐 위험 요소를 모두 체크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계약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을 전달하기 전에는 추후 집주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뭐 도배장판을 새로 해달라든지 뭐 근저당 설정의 말소 또는 뭐 권리 변동 등 미리 얘기가 없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나 계약 후에 얘기하게 된다면 서로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협의가 어려울 시에는 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피해를 볼 경우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특약 조건을 부동산에 말씀하셔서 임대인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종 협의가 완료가 되면 부동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모여서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잔금날 오전에 일찍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삿날에는 정신이 없더라도 꼭 오전 일찍 잔금을 치러서 전 세입자 보증금 정리나 내가 이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때문에 보증금이 클 경우에는 이체 한도를 미리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삿짐을 이제 넣기 전에 다시 한번 이사할 집에 하자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계약 전 체크가 되지 않았던 사항,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전 임차인 가구나 뭐 짐으로 가려져서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놓고 계약한 부동산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서 내 귀책이 아님을 미리 증명을 해 두시고 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잔금날에는 등기부등본을 미리 좀 부동산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권리사항의 변동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은행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미리 뭐 확정일자를 받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대출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 조건을 만들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보통 잔금날의 잔금과 동시에 보통 보수를 정리를 하고요. 법정 수수료 내로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두 해야 할 일들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 집에서 좋은 기운 받고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깨끗하게 잘 사용하면 되겠죠.